다우지수 49,309.33, 그리고 나스닥 24,438.50.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미끄러지면서 뭔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꽤 큰 폭의 조정이었죠. 맞아요. 심지어 그 끝을 모르고 질주하던 일본 니케이 지수 있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마의 6만 선을 딱 뚫고 축포를 터뜨리는가 싶었는데 네, 곧바로 무서운 속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결국 59,140.23으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종가 기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장은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한쪽에서는 뭐 사상 최고점이라고 환희에 취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막상 바로 옆에서는 지정학적 공포라는 비상벨이 아주 요란하게 울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지형의 이면을 저희가 완벽하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무엇이 이 브레이크 없던 글로벌 상승장을 확 멈춰 세운 걸까요? 시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무거운 족쇄는 역시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 상황이 지금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아, 중동 리스크요? 계속 깔고 오는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 상반된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파키스탄 쪽에서는 수일 내에 양국 간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아주 낙관적인 신호를 던졌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정작 당사자인 이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서방의 그 해상 봉쇄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진짜 단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원유 시장 숫자로 고스란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국제 유가 WTI가 배럴당 92.9달러라는 진짜 아찔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해상 봉쇄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꽉 막힐 수 있다는 그 공포, 그게 유가의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얹혀 있는 셈인데 저는 이 작금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안 떠납니다. 아,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그 문학적인 비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해가 질 무렵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실루엣이 나를 반기는 아주 친숙한 개인지 아니면 내 목숨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시간. 지금 거시경제 상황을 진짜 소름 돋게 관통하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타협이라는 개가 다가올지 아니면 확전이라는 무서운 늑대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모호함 그 자체거든요. 바로 그 모호함이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공포지수, 즉 VIX 지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VIX가 딱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중립이면 좀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쉬운데 시장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중립이라는 단어가 결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폭풍전야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막 꼭대기까지 덜컹거리며 올라가서 수직 낙하하기 바로 직전에 허공에 한 1, 2초간 딱 멈춰서잖아요. 생각만 해도 진짜 기분 나쁜 고요함이네요. 네, 바로 그 긴장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날카롭고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딱 발생합니다. 어떤 건가요? 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럴 땐 무조건 금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금값을 보면 1온스당 4,753달러로 무려 33달러나 뚝 떨어졌습니다. 와, 잠깐만요. 위기가 고조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자본의 이동 경로가 단순히 위기니까 무조건 안전자산, 이런 1차원적인 공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뭔가 다른 변수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네, 금이 하락한 이유를 찾으려면 금 자체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력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진짜 주범을 봐야 합니다. 주범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1%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4.31%. 그 숫자가 지금 시장의 모든 자금 흐름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거대한 매크로 펀드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금은 정말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긴 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딱 있어요. 단점이요? 무거워서 보관하기 힘들자 이런 건 아닐 테고.
들고 있어도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라는 겁니다. 아, 이자. 그렇죠. 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쇳덩이니까. 네. 반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정부의 채권은 어떨까요? 그저 가만히 쥐고만 있어도 연 4.31%라는 아주 확정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와, 4.31%면 지정학적 위기가 아무리 무서워도 네, 이자를 안 주는 금을 들고 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너무 커진 겁니다. 결국 글로벌 자본은 금을 내다 팔고 미 국채로 우르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자본이 미 국채를 사려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할 테고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까 강달러 현상이 확 나타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은 기계적으로 아주 강하게 하락 압력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야, 위기가 금을 부르는 힘보다 그 4.31%라는 금리가 금을 짓누르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였군요. 이제야 저 흐릿했던 시장의 메커니즘이 확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롤러코스터는 언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글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그 실마리를 찾으려면 저희는 시선을 중동의 모래사막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 DC, 그러니까 백악관 집무실로 돌려야 합니다. 맞아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의 통제권은 그것을 다루는 거대한 정치 권력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 레버리지를 과연 누가 어떻게 당길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네, 정치적 중립성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들의 정책이 뭐 옳다 그르다 이걸 평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냉혹한 자본의 관점, 즉 오직 투자자의 눈으로만 이 현상을 해부할 겁니다. 그렇죠. 자본은 정치적인 색채를 전혀 띠지 않으니까요. 오직 돈의 방향성과 가능성에만 베팅할 뿐이죠. 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치적 상황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물리적 파급력을 빵 터뜨릴 것인가. 오직 이 질문 하나뿐이니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럼 현재 백악관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를 한번 보죠. 오는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아주 큰 이벤트죠.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지율이 40% 초반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보통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띠니까 여당한테는 완전 무덤과도 같거든요. 네, 역사적으로도 여당이 고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마저 40% 초반 박스권에 딱 갇혀있다. 이건 선거를 치러야 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백악관 내부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골치 아픈 정치적 셈법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란 앞바다의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수익률에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모든 정치 권력이 공통적으로 가진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승리라는 키워드죠. 이게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 표심을 잡아야 한다. 네. 지지율이 40% 초반이라는 건 단순히 뭐 감세나 인프라 투자 같은 국내 경제정책 카드 몇 장 던지는 것만으로는 유권자들의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단기간에 극적으로 돌려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돌파구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린 행정부가 분위기를 일거에 확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강력하고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입니다. 아, 시선을 외부로 싹 돌려서 국가적인 위기를 딱 해결하는 강력한 리더. 이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강렬하게 심어주겠다는 전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내의 정치적 공경이 역설적이게도 중동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촉매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아, 톱니바퀴가 그렇게 맞물리네요. 생각해보세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원유 공급망이 탁 끊겨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막 폭등한다. 이건 백악관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 오르면 진짜 분노하잖아요. 맞습니다. 표가 우수수 떨어지죠.
따라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중동 확전을 막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경하게 타협을 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이 지점이 우리 같은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힌트가 되네요. 그렇죠. 백악관의 정치적인 악재가 오히려 외교적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휴전 혹은 긴장 완화라는 엄청난 대형 호재를 물어다줄 잠재력이 막 생기는 거네요. 네, 권력의 역학관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 뒤에 숨겨진 이런 역학을 읽어내는 게 거시경제 분석의 진짜 묘미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지금 바로 이 역설적인 호재가 터지기만을 아주 숨지겨서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방향을 가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의 뭉칫돈들이 제발 이 모호함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막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게 네, 이 지정학적 소음 따위는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자신들만의 확고한 성을 높게 쌓아 올리면서 폭주하고 있는 시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내 증시입니다. 사실 글로벌 거시경제가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 딱 갇혀 있을 때 거대한 자본은 언제나 가장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성장처를 향해서 도피처를 찾게 마련이거든요. 피난처를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안전한 피난처가 지금 한국 시장에 아주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게 코스피는 6,475.63으로 약간 강보합권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는데요. 와,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잖아요. 네, 코스닥이죠. 여러분, 코스닥이 무려 25년 만에 1200선을 돌파했습니다. 25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게? 제 말이요. 닷컴 버블 그 관기가 완전 절정에 달했던 시기잖아요. 그 까마득한 역사적 저항선을 마침내 뻥 뚫어낸 건데 이 거대한 상승을 이끄는 폭발적인 쌍두마차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있죠. 맞아요. 그 첫 번째 엔진은 단연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실적 신기록 전망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 흐름에 어떻게든 올라타려는 자금이 얼마나 거센지 관련 ETF 상품들에 불과 2달 만에 무려 1조 원,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장에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달아오르니까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융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빚내서 주식 사는 걸 막기 시작한 거죠. 아니, 돈 빌려줄 테니까 주식 사라는 게 증권사들의 본업 아니었나요? 근데 스스로 그 수액 밸브를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을 딱 보면서 강남에 아주 핫한 클럽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 클럽이요? 네. 그 클럽 안에서 지금 반도체 파티가 열렸는데 열기가 너무 뜨겁다 못해 건물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딱 지키고 있는 기도 바운서들이 소리를 치는 거죠. 잠깐, 여기서 사람 더 들어오면 진짜 압사당해.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면서 돈 싸들고 온 손님들을 억지로 막 돌려보내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클럽 바운서 비유. 이거 현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시네요. 그런가요? 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제한은 그냥 단순한 경고등 수준이 아닙니다. 자금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막 맹렬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의 변동성만 생겨도 시장 전체가 연쇄청산되어 버리는 그 무서운 비투의 뇌관을 사전에 싹 자르려는 거죠.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후의 안전장치가 작동한 건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 유입된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거대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코스닥 1200선 돌파하고 한국 증시의 이 차별적인 강세를 설명할 때요.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퍼즐이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거대한 축이 버티고 있거든요. 아, 조선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선업계의 아주 화려한 부활입니다. 맞아요. 저도 뉴스 봤어요. 한국조선 3사가 올해 수주目標를 벌써 초과 달성할 거라는 압도적인 지표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친환경 선박이나 LNG선 같은 비싼 고부가 가치 시장을 우리나라가 싹쓸이하고 있다. 이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기술력은 뭐 세계 최고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배 잘 만드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유독 수익성이 막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걸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아까 우리가 그 미국의 4.31% 국채금리가 촉발한 강달러 현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84.5원까지 막 치솟은 상태인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원자재 수입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비용 압박이 엄청나서 안 좋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내수 기업이나 단순 가공업이라면 그 교과서적인 분석이 100% 맞습니다. 1,484.5원이라는 환율은 거의 재앙에 가깝죠. 원가가 훌쩍 뛰니까요. 그렇죠. 무조건 손해잖아요. 하지만 수천억 원짜리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의 재무구조는 일반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핵심은 조선업 특유의 결제 구조인 이 헤비테일 방식, 그리고 통화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헤비테일이요? 꼬리가 무겁다는 뜻인가요? 네, 쉽게 말해 잔금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조선사들은 해외 선주들과 배를 계약할 때 100% 달러로 결제를 받습니다. 아, 원화가 아니라 무조건 달러로? 그렇죠.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간이 보통 2,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대금을 찔끔찔끔 조금씩 나눠서 받다가 배를 최종적으로 딱 인도하는 마지막 시점에 전체 대금의 60, 70%에 달하는 막대한 잔금을 한꺼번에 달러로 꽂아봤습니다. 와, 60, 70%면 진짜 어마어마한 비중이네요. 수주 계약은 한참 예전에 했지만 진짜 목돈인 그 어마어마한 달러 뭉치는 배를 넘기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무더기로 확 들어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수익은 달러로 받는데 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철강 후판 가격의 일부라던가 수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리고 외주 제작비 같은 막대한 고정 비용들은 전부 무엇으로 지출될까요? 아, 한국이니까 당연히 원화로 지출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이거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는데요. 2, 3년 전에 환율이 한 1,200원대일 때 계약했던 수천억 원짜리 배를 지금 딱 인도하면서 꼬리에 해당하는 달러 잔금을 받는데 그걸 지금 현재의 미친 환율 1,484.5원으로 환전해서 원화 통장에 딱 꽂아 넣는 거군요. 네, 짜릿한 순간이죠. 와, 배 만들면서 남긴 그 순수한 영업이익에다가 앉은 자리에서 달러당 200원 이상이 막 뻥튀기 되는 엄청난 환차익에 그야말로 보너스처럼 쏟아지는 거네요. 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조선 3사가 누리고 있는 마법 같은 실적의 진짜 실체입니다. 비용은 원화로 저렴하게 내고 수익은 아주 비싼 달러로 쓸어 담는 완벽한 구조. 이 속에서 1,484.5원이라는 고환율은 그들에게 재앙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성을 한계치까지 확 끌어올리는 초강력 로켓 부스터가 되어버린 거죠. 이야,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강달러가 다른 데서는 공포인데 오히려 한국 조선업에는 거대한 금융 마진을 안겨주는 겁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만든 강달러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한국의 조선소 금고를 아주 현금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다니. 경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진짜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조선업의 쌍끌이 호황이 한국 증시를 폭주하게 만드는 현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꺼풀 반 더 싹 벗겨보죠. 코스닥 1200선 돌파의 가장 깊은 심연, 그 뿌리에 있는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 이걸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AI 혁명입니다. 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죠. 그런데 최근에 막 쏟아지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이 AI 기술이 단순히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주가만 쫙 올리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혁명이 이제 모니터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국가의 행정 시스템과 인프라의 근간을 문자 그대로 다 뜯어고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문서 포맷의 대대적인 전환 소식이죠. 기술과 행정이 아주 깊숙이 결합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부가 당장 5월부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관공서에서 문서 내려받을 때마다 진짜 숨쉬듯이 매일 써왔던 그 HWP 첨부 파일 포맷 있잖아요. 그걸 전면 폐기하고 HWPX라는 개방형 포맷으로 표준을 확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삐딱한 시선으로 딴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용자들 눈에는 그냥 파일 확장자 끝에 X라는 알파벳 딱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 바뀌어봤자 그냥 뭐 문서 작성 프로그램 정기 업데이트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본 자료에서는 이게 무슨 부동산이나 공공문서 활용에 거대한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엄청 호가답을 떨던데 이게 도대체 그 정도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인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사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는 그저 끝에 X 하나 붙은 것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죠. 그쵸, 똑같이 문서 열리니까. 하지만 시스템과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히 부품을 가는 게 아니라 마차에서 자동차로 엔진 자체를 갈아 끼우는 수준의 거대한 혁명입니다. 엔진을 갈아 끼운다고요? 왜요? 기존의 HWP 포맷은 쉽게 말해서 이미지화된 닫힌 상자였어요. 우리 사람이 눈으로 열어서 읽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글씨도 보이고 표도 보이니까. 하지만 컴퓨터나 AI가 그 파일을 열고 안에 있는 표의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텍스트가 어떤 맥락인지 데이터를 속속 추출해내려면 그 굳게 닫힌 상자를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서 해석하는 아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지만 기계한테는 그냥 통짜 그림 파일이나 다름없었다는 거군요. 네, 데이터의 호환성과 확장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아주 폐쇄적인 구조였던 거죠. 반면에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HWPX는 XM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표준입니다. XML이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즉 머신 리더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 한 줄, 숫자 하나, 표 한 칸, 이미지의 모든 조각마다 이름표가 아주 체계적으로 붙어 있게 됩니다. 이름표요? 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은 주소다, 이것은 대지 면적이다, 이것은 거래 금액이다. 이런 식의 태그가 꼬리표처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I 입장에서는 닫힌 상자를 억지로 부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저 데이터 파이프라인만 탁 꽂으면 문서 속에 숨어있는 그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 1의 오차도 없이 쫙 빨아들여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의미를 제가 지금 현실에 탁 대입을 해보니까 완전 소름이 돋는데요? 어떤 부분이 와닿으셨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동안 생산해낸 그 어마어마한 공공문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도시계획 규역 지정 고시문, 전문가들이 쓴 감정평가서 같은 것들. 예전에는 그게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먼지 쌓인 종이 더미나 닫힌 이미지 파일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언제든지 마음껏 꺼내먹을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하게 세팅된 거대한 데이터 뷔페로 싹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정확해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 소프트웨어의 마이너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생산해내는 그 어마어마한 핵심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AI의 거대한 두뇌로 직접 흘러들어가도록 국가 주도의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확 깔아버린 겁니다. 와, 고속도로 개통이네요. 네, 이제 AI는 수천만 건, 수억 건의 공공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분석해서 우리 인간은 보지 못했던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지식 인프라를 마침내 갖추게 된 셈이죠. 진짜 확정자 X 하나에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비밀이 숨어져 있었다니, 와, 오늘 정말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자, 어느덧 우리가 오늘 해독하기로 했던 그 방대한 자료들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딱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4월 24일 현재 글로벌 정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국채 금리가 만들어낸 아주 팽팽한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그리고 백악관의 초조한 정치적 셈법이 이 불안한 롤러코스터의 하강 스위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요. 그 모호하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반도체와 조선업의 거대한 구조적 호황, 그리고 AI 시대를 향한 인프라의 근본적인 진화라는 이 시대적 흐름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묵직하게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보가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매일 아침 새로운 위기설이 등장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현명한 투자 주체는 단기적인 노이즈, 즉 소음과 장기적인 시그널인 신호를 명확하게 분리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소음과 신호의 분리.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유가가 1달러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대한 자본이 구조적으로 쏠리고 있는 포스닥 1200선의 이면, 그리고 HWPX 전환처럼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데이터의 진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불확실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이즈 뒤에 숨은 아주 거대한 시그널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매번 깊이 탐구하는 진짜 이유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뇌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방금 우리가 정부의 HWPX 포맷 전환으로 AI가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데이터와 공공규제 문서들을 아주 완벽하게 읽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렸죠. 수십 년치의 실거래가, 미세한 지역구의 조례 변경 내역, 심지어 감정평가사들의 세밀한 평가 패턴까지 모든 것이 AI의 거대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인간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호가를 막 조율하거나 인간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 자체가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요? 야, 이거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인데요. 오직 완벽한 AI 알고리즘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집의 가장 투명하고 절대적인 적정 가격을 1원 단위까지 단 1의 오차 없이 딱 결정하고 통보하는 세상. 인간의 감정과 흥정이 완전히 배제된 아주 차갑지만 가장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장났다던 기존 경제 엑스레이 기계를 버리고 AI가 만들어낸 최첨단 MRI 기계로 시장의 뼈대와 미세한 핏줄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네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꽤 두려운 미래입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요. 과연 AI가 정해주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 인간이 아무 군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절대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관점을 세우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해독하는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